프롬프트를 활용한 코드화,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여기도 조금은 개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경고라고 적기는 했는데, 예, 그리고 여기서 소개된 프롬프트는 바로 사용 시 정상적으로 장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근거를 포함하지 않은 프롬프트도 조금 예시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어쨌든 개요로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좀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프롬프트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예, 그래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 그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좋은 결과를 얻기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쪼개고 접근하는지를 소개하고자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건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프롬프트가 뭔지는 대충 다 아시니까 예, 그, 더 좋은 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질문 또는 지시를 자세하게 하는 거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대부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세하게 하면 된다. 예, 이게 나쁜 케이스가 미팅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보다는 회의록을 뭐 한 달락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는 발표자들과 뭐 각자의 주요 포인트를 마크트한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서 프롬프팅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물어보거나 지시하면 좋다. 요건 약간 이제 팁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입력하는 내용의 확실한 구분자를 이용하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인데요. 저도 반드시 이거를 사용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세 개의 따옴표로 구분된 텍스트를 뭐 전통 시조 형식으로 요약해줘. 그러면 이제 내가 주는 문장에 세 개의 따옴표를 붙여야 되겠죠. 예, 이거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자, 꼭 뭐 세 개 따옴표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는 구분자를 주고 내가 이 프롬프트에 그 구분자를 이용해서 프롬프팅을 하면 잘 한다. 뭐 이런 하나의 팁입니다. 네, 그리고 그 태스크를 완수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이후 내용에서 뭐 COT, 체인 오브 더,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번 뭐 하고 2번 뭐 하고.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일단 좋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예제를 제시하기. 세 개의 다운표로 구분된 뭐 제공된 기사들을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십시오. 만약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작성하십시오. 가 대표적인 뭔가 예시를 제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생각하지 못한 경우를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해? 라고 이렇게 예시를 제시하는 거고요. 의외로 그, 그, 이 레그 기반의 그러니까 지시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고려하지 못한 지시 상황이 발생하면 홀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 예외를 처리하는 그 뭐 특정 경우가 아닌 경우에 무시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라도 하나 써주면 그 대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진다 챗봇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답변 구조와 길이를 알려주기. 이것도,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세 개의 따옴표로 구분된 텍스트를 약 50단어로 요약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 프롬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해봤고요. 그 시스템 프롬프트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규칙, 줄기, 뭐 사교 같은 느낌이에요. 사교 같은 느낌. 뭐 회사의 규칙, 학교의 규칙, 아니면 교칙, 아니면 뭐 뭔가 약간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뭐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 그런 거 위주로 보통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떻게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저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예, 두 개 다 던져서 뭐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챗GPT에게 적절하게 나눠줘라고 해도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맥락을 토대로 시스템과 유저 프롬프트를 나누어서 예, 프롬프트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프롬프트 보시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영역이 원래 기본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질문, 명령 등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이고 예, 뭔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 뭐 그 답변을 공식적인 말투로 하세요, 아니면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주로 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 프롬프트라는 걸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못 들어보신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라면 하나의 프롬프트를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모델에는 다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개 요구사항이 많으면 그 요구사항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프롬프트가 길어지잖아요. 예, 길어지면 멍청해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하려면 멀티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은 성능의 모델도 멀티 프롬프트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을 때는 예, 실제로 높은 성능 모델만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예, 문제를 최대한 작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 컨셉인데요. 아, 그 하나의 프롬프트가 최소한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A 프롬프트의 결과를 B 프롬프트가 사용하게 하고 다시 C 프롬프트에서 결과를 이용하게 하자. 뭐 이런 약간 파이프라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다 프롬프트예요. 다른 뭐 기계적인 게 아니고 이제 질문이라는 이제 사람이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롬프트가 있고, 예, 인터뷰를 시작하는 프롬프트가 있고, 질문을 생성하는 프롬프트가 있고, 예, 평가 및 후속 조치만 하는 프롬프트가 있고, 예, 인터뷰를 결론 짓는 프롬프트가 있고, 예, 그걸 다시 뭔가 순환시켜야 되겠죠. 다시 돌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잘게 쪼개요.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 각 프롬프트가 연결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영역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하나의 프롬프트를 만들 때도 유용하다라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요거를 토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멀티 프롬프트에서 아까 이게 이제 인터뷰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제가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서 실제 프롬프트의 예시를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 첫 번째, 사용자의 정보 수집 프롬프트에는 예, 역할을 주고, 예, 너 연구원으로 행동하기, 인격 주고, 예, 입력은 사용자가 기본으로 뭔가 질문을 한 걸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예, 그리고 출력은 예, 사용자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무사항으로 너가 이제 출력을 해라고 했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으로 예,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상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게끔 지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결과를 여기다 줘서, 예, 그리고 이제 예시를 하나 던져줬어요. 예, 수집된 그 정보에 대한, 그러면 이제, 어, 이 예시처럼 너가 이제 답변을 해. 라는 건데, 이걸 이제 다른 프롬프트한테 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프롬프트한테 주는 거고, 예, 두 번째 프롬프트도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앞에서 이 정보를 제공을 받는 거예요. 예, 여기다 제공을 받아서 대신 여기서 하는 일은 그, 그, 뭐, 구조를 설명하고, 예, 얘가 이제 답변을 준비하는 일종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뷰 시작을 하려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할지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예, 그런 것들을 표현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숫자를 제가 안 봤는,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역질문.
네, 이 녀석의 역할은 심사숙고하는 조사자로서 행동하기라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을 주고, 예, 입력 정보는 앞에서 이렇게 전달받은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 인터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질문을 던지고 어떤 식으로 너가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사용자가 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다시 나는 듣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반문을 하는 역할의 또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연결 지어서 마지막에는 평가로 스스로 하고 틀리지 않게끔 답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멀티 프롬프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스킵을 해서 제가 어, 그 이제 앞단에 여러 가지 제가 나눈 걸 가지고요. 하나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공유를 한 건데요. 요거는 좀 써도 그냥 먹히실 거예요. 그 앞단에 쪼갠 걸 다 제가 묶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제 이런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보셔도 그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를 때 좋은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이제 앞단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질문 답변, 예, 에이전트 GPT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원래 그렇게 돌아가요, 다. 챗 GPT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질문 답변 챗봇을 예시를 하면 좀 쉬우실 건데요. 그 질문을 하고 정보 검색하는 녀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정보 검색을 처음에 했을 때는 세 개만 정보를 검색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답변을 가져와서 답변이 있네 없네에 따라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다시 평가해서 최종 답변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대화를 하게 해요. 내가 찾은 정보가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너가 정말 원하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 너가 질문을 좀 다시 상세하게 해주겠니? 라는 뭔가 조치를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오잖아요. 정말 AI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거를 검색해라고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세 개로 했을 때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거죠. 그럼 두 번째 갈 때는 더 많은 거를 검색하게끔 뭔가 그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훌륭한 그 매끄러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것도 이제 예시인데요. 저희 한 두 달 정도 전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용했던 프롬프트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 5개의 프롬프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검색하고 판단 정도는 그냥 같이 써도 되겠다. 그리고 대화하고 답변하는 것도 같이 써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걸 유연하게 단순화를 시킨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자세하게 조금 이따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제가 조금 어떤 걸 주고 받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 검색 및 판단이 하는 일은 요 밑에 이제 요거는 제가 별도로 음,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하긴 했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왜 추가되는지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쿼리가 이제 어쨌든 사용자의 질문이잖아요. 내가 검색 및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용자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 이상일 수도 있고 내가 그 검색한 결과 내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카운트. 지금 이제 사용자랑 대화를 하면서 몇 번을 대화를 했는지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 설정을 뒀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위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제가 풀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의 질문은 항상 전달되어서 모든 프롬프트에서 그 맥락이 이어지게끔 가져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답변이 다수인 경우 그냥 true, false만 넘기면 돼요. 하나인 경우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왜 너가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넘기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여성한테.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상 뭐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딱 정답만 말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검색 결과를 또는 불필요하게 생성한 답변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가끔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챗봇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원치 않은 답변도 계속 적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경우 많이 겪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게 여러 개의 답이 있는지 하나의 답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만 선택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답변하는 녀석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무한인데 무한이라고 제가 오타를 적었는데 무한 반복 이 흐름을 무한으로 반복하면 어쨌든 다 피곤하기 때문에 예, 적절한 카운트를 넣어서 3회 이후에 뭐 3을 넣으면 이제 현재 반복 횟수가 3이 되면 그냥 여기다가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이라는 거가 만약에 넘어오면 앞에서 대화를 중단시켜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값의 예시를 제가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대한 내용도 과거 히스토리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판단을 해서 이제 답변이나 대화를 할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은 앞단에서 이거 파악한 정보를 넘겨받은 녀석은 이제 챗 히스토리라는 거를 또 쓰게 돼 있죠. 예, 이걸 쓸지 말지만 이제 판단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구조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지 아마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정보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를 왜 나누어 단순화시키면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끄러운 대화를 이어나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롬프트에 그걸 다 핸들링하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요. 예, 원하는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하나에 하나씩만 하게요. 그 대신 이제 물론 여기 중간에 연결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합치고 더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또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렇게 꽤 잘 되는 이게 이제 면접을 보통 인터뷰를 하려면 이만큼의 이제 제가 먼저 쪼개놨어요. 그리고 이 쪼개난 이 부분을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요. 챗 GPT한테 다 1부터 6까지의 과정을, 7까지의 과정을 넣어서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로. 예. 그러면은 이 친구가 꽤 잘 해주더라. 뭐 이런 제만의 노하우긴 한데, 네. 이제 이런 거 참고해서 어쨌든 프롬프팅을 또 하시기 어려울 때, 또 이 접근 방법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서 요번에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한다고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음, 그렇죠. 아니, 이걸로 이제, 예, 쿼리를 날릴 때 저 형태로 주는 것도 있는데, 어, 어, 네, 솔직히 그냥 그, 어레이로 넘겨도 되고요. 예.
당님이 일단은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이제 좀 이야기 나눠도 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이슨 그 쿼리 날리는 그 형식을 보면은 사실 네. 그 밸류가 특징에서도 다 그런 정보를 다 입력하진 않잖아요. 아, 네, 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고급 설정에 있는 뭐 인스트럭션이나 아니면은 사용자 질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쿼리를 날리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쿼리는 예, 쿼리는 쿼리는 사용자가 어쨌든 질문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 텍스트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답변이 존재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1편에서 예. 문서를, 잠깐만, 이거 자료를 다시 같이 띄워야 되겠네요. 그림이 필요하네요. 혹시 막 그래야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거기에 뭐 인스트럭션 고급 설정에 그 시스템 프롬프트 거기에다가 뭐 하나로 답해줘 막 이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건지. 아, 어, 예, 그쵸, 그쵸, 그쵸.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어, 이제 원리가 어떻냐면, 어쨌든 이 질문은, 이거 보이시죠? 예, 이 질문은 이 자리에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 두 개는요, 예. 이 두 개는, 어쨌든 이 질문을 이용해서 뭔가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에 하나의 답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여러 개의 답이 존재하는지만 체크만 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어, 이 지시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당신의 판단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는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의 결론이 여기에 이제 답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좋아. 그러면 답변이 있다라고 너가 판단한다면은, 어떤 답변을 선택했니?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one single answer가 true인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죠, 제가. 여기 설명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러 개일 때는 이 두 개가 성립이 안 해요. 음, 그러면은, 예.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결과잖아요. 이 위에 프롬프트의 결과예요. 그죠? 그러면 이 결과를 프로그램적으로 받기 위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결과를 낸 거고, 그럼 받아서 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답변 존재 여부 판단에서 제공된 정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얘가 뭔가 이 판단한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는 어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대화를 해라라고 돼 있고, 존재 여부에서 얻은 정보로 대화를 안내해라는 녀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답변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답변을 해주고 싶은 녀석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 대응을 해서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게 하든지, 또는 뭐 다르게 안내를 드려봐. 그래서 하나만 찾게 도와줘. 라는 프롬프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터레이션 카운트가 3에 도달하면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검색 범위를 3번 확장해 보았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대화를 끊어버려. 너무 많이 반복하지 마. 왜냐면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무한 반복이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언어에 대해서 대응해. 영어로 질문하면은 영어로 답하고, 한글로 질문하면 한글로 답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톤 앤 매너 뭐 이런 거 지정할 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예, 그리고 마크다운 형식에 맞추어서 최종 결과물이 좀 보기 좋게 예, 수행해라는 게 이제 이것들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아마 잘 안 먹힐 거예요. 그죠? 너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교화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나누면 이거 검색도 따로 두고 판단도 따로 두고 대화도 따로 두고 답변도 따로 둔 게 이제 앞단의 예시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 이 정도만 나눠도 굉장히 성능이 우월해져요. 예.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핸들링하기 좋게 분명히 취급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